오늘 여러분을 만나뵈려고 저는 이제 아침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말 가을 여행 하듯이 왔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조금 됐어요. 연식이. 보기에는 안 그래 보이죠. 아메 사업을 만난 지 제가 한 15년 됐고요. 사업 시작할 때는 좀 젊은 나이였고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저는 여행업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여행업에 있었고요. 저희는 여행사 하면서 아메이를 만났습니다. 아메이를 만나서 바로 아메이를 시작한 게 아니고요. 아메이 만나기 이전에 여러 번의 아메이가 있었습니다. 아메이를 통해서 제가 아메이를 하려고 했던 게 전혀 아니었고요. 늘 생각에 뭔가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행사를 하면서 어떤 여행업을 했냐면요. 중간 여행사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일반인을 상대하는 여행사가 아니라 중간에서 미국이나 아니면 하와이나 남미나 그런 여행을 가실 때 일반 여행사에서 모객한 인원을 저에게 주면 제가 현지를 직접 핸들링하는 그런 여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곳은 외국이었고요. 지금도 미국이나 캐나다, 하와이, 남미 쪽에는 그 에이전트의 사장님들과도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아메이를 만나는데요. 그 이전에 저는 굉장히 잘 살고 싶어 했습니다. 어릴 때, 태어날 때 제가 셋째 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행사를 하면서 늘 불안했어요. 그 이유는 1997년도에 IMF가 터졌습니다. IMF가 터졌을 때 저는 미국 워싱턴으로 출장을 가 있었는데요. 1997년 11월 7일 IMF가 터졌고 저는 12월 9일날 미국 출장을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보도가 나오는 거죠. 기아 부도, 한보 부도. 계속 부도가 나는 겁니다. 이게 뭐지? 저희 남편에게 연락이 옵니다.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다. 환율이 오르고 있다. 빨리 귀국해라. 제가 그 말을 듣고 워싱턴에 있는 관광지에는 한국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베이를 갔었을 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저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 시기에 이렇게 나와 있나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굉장히 위험함을 느꼈고 이거 안 되겠구나. 뭔가 정말 준비가 없으면 어렵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을 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뭔가 준비를 해야겠다. 그럼 뭘 해야 될까? 저희 그때 당시에 수입원은 제 여행사 수입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남편 여행사 수입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안하니까 제가 뭘 했냐면요. 2000년도에 라스베가스에 출장을 가서 거기에서 제가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게 돼요.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나서 반한 거죠. 왜냐하면 저희 서울에서는 도토르나 자댕이라는 원두커피가 유명할 때 에스프레소를 먹었으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저는 돌아와서 스타벅스 커피 전문점을 보고 반해서 제가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을 합니다. 광화문에다가 조그만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내고요. 저는 이제 투잡으로 커피점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2000년도예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전 투잡을 통해서 여행사 하면서 점심시간에 가서 커피 다 만들어가지고 커피를 팔고 마감을 하고 그렇게 투잡으로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거 갖고 또 안 될 수도 있어 해가지고 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어떤 거? 광화문에 오피스텔을 많이 짓는 것 같아. 또는 동대문에 밀레오레가 너무 잘 되고 있을 때 수원에 밀레오레를 만드니까 거기 한번 투자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계속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럴 즈음에 아메이가 다가왔는데 저는 너무도 아메이 할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때 여행사를 제가 월급쟁이를 한 게 아니고요. 대학 동창하고 조그맣게 여행사를 오픈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여행업은요, 괜찮았어요. 저희가 여행업을 하기에는 수입도 괜찮았고요.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되면 연봉 1억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의 수입을 벌 수 있는 여행사였기 때문에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불안함에 있을 때 다가온 저에게는 첫 번째 아메이가 있었는데요. 저에게 사업 설명 안 했고요.
두 번째 아메이도 저에게 사업 설명 안 했습니다. 그냥 가보자. 두 분 다 여행업에 계셨던 분들이었어요. 저는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제가 정말 괜찮게 생각하는 후배한테 제가 서울 오피스의 과장이었는데요. 부산 오피스에 있는 여자 직원이 저에게 이제 아메이를 얘기해줬는데 그 친구는 결혼해서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저에게 아메이를 전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스폰서님이 되신 분은 그 여행사 부산 오피스의 실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저희 스폰서님이 되셨고요. 그 위에 계신 분이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CD 들어보신 분들은 신혜연 더블 다이아몬드 리더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미 알고 있는 소장님, 실장님이 아메이를 사업을 시작하셨고 저에게 아메이를 알렸을 때 저는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래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거야? 왜 다음에 왜 이러지? 이런 고민에 빠졌고 밀치다 10번을 노하고 큰 펑션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2003년 3월 19일이었어요. 그날 갔을 때 중국에서 굉장히 사업을 잘하시는 홀리친 리더님이 오셔서 스피치를 하셨어요. 홀리친 리더님은 굉장히 막 열정을 갖고 스피치를 하셨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황스러웠고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는 그 모습을 보고 조금 호기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할 아메이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완자, 투잡이 있었기 때문에 쓰리잡까지는 제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저는 하루가 지났습니다. 머릿속에는 잔 여운이 남았어요. 어떤 여운이냐면요. 뭘까? 뭔데 저 많은 사람들이 왜 모여있어? 그리고 일요일인데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피곤하지 않을까? 월요일에 출근해야 되는데 왜 저럴까? 이런 고민에 제가 이렇게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날 스폰서님께 연락이 오는 거죠. 실장님, 혹시 어제 어땠어요? 어제 많은 사람들을 봤죠. 혹시 여기 한번 와보실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간 게 이제 홈미팅을 갔어요. 홈미팅 가서 제가 이제 들어보고 나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거기에 지금 현재 더블 다이아몬드이신 리더님이 딱 앉아 계셨는데요. 제가 알던 분이잖아요. 부산 오피스의 소장님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는 그 리더님은 저희 업라인 스폰서님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또 뭐야?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 저는 정말 무슨 대학교에 총장님이 앉아 계신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미지에 제가 쇼크를 좀 먹었고 표현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가 가이드하는 곳 한 5번 정도 갔다 오고 나서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3월 19일 날 처음 큰 펑션을 갔다 오고 나서 4월부터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아메이를 다시 집어넣었죠. 테이크아웃 전문점 아메이. 그래서 이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저는 없앴어요. 이제 정리했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의 사업은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업처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여행사도 10년 동안 운영을 조그맣게 해봤고 그리고 테이크아웃 전문점도 조그맣게 운영해봤고 그 다음에 투자라는 것도 몇 개 해봤기 때문에 이건 내 일이라는 걸 제가 생각했거든요. 내 일이잖아요. 내 잡으로 아메이를 만난 거잖아요. 저는 셀프 리더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좀 늘 저희 팀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센스 있고 눈치 있어야 됩니다. 이 비즈니스를 보니까 센스 있고 눈치가 있으면 방법론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메이가 시작됐습니다. 미친 듯이 했어요, 사업을. 진짜 미친 듯이 사업했어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2003년도 4월부터 미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홈미팅을 갔어요. 형제 리더님들끼리 쏙닥쏙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 SP 가려고 해요. 뭐 SP 가려고 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형제 리더가 SP 간다는 이야기 듣고 궁금해서 저희 스폰서님께 전화를 합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부산에 계셨어요. 스폰서님, 나도 SP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가도 되겠어요? 제가 SP를 도전한 건요. 4월에 미팅 듣기 시작해서요. 7월 달이에요. 그러면 제가 투잡이잖아요.
4월, 5월, 6월 3개월 미팅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었는데 제품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SP를 가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스폰서님이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한 걸음에 지금 KTX 있죠? 그때는 없었습니다. 새마을호 5시간 타고 올라오셔서 저희 집에서 첫 홈미팅을 오픈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세제 이야기를 강의해줬던 기억이 나요. 저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SP를 갈 건데 SA8 세제를 얘기하시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럼 SP를 어떻게 했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갔어요. SP 갔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제가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잠깐 졸았어요. 12시가 지났습니다. 1000만점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니까 빵피비가 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그때 그 허무함. 왜냐면 그때는요, 모바일폰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SP를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고 있는데 저희 스폰서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박승현 리더님, GP를 가는데, 요 리더님하고 GP 동기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이 말씀 한마디에 저는 GP를 가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7월달에 SP를 가고 8월달에 당연히 퐁당이 되겠죠. 이상한 거 아니죠? 왜냐하면 저는 제품을 정확히 알고 제품 전달을 하고 소비자 네트워크를 짜서 SP를 간 거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지죠. 저희 파트너는 그런 말 합니다. 스폰서님, SP 가고 나서 만약에 그 다음 달 마감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연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달 8월 달은 통당하고 9월, 10월 마감해서 제가 11월에 GP가 됩니다. GP가 되고 나서 저희 스폰서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 스폰서님이 그때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말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를 봐달라고 하시는데 조건이 플래티늄이에요. GP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티늄이 되면 사회를 보게 해주신다 해서 저는 스폰서님이 다이아몬드 인정식의 사회를 보기 위해서 플래티늄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플래티늄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저는 2월 1일자 플래티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박승현 리더님, 미야자키 여행을 가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보기 핀 너무 쉽게 가지 않아요? 근데 왜 고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피는요. 고민하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저보고 미야자키 여행을 가라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님 저 파운더 스펙팅 못해요. 어떻게 가요, 제가?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미야자키 여행이요. 그때 가족여행이 4년에 한 번씩이다가 미야자키 여행이 가족여행이 되면서 굉장히 럭키하니까 이번에 가족여행 안 가면 4년 있어야 된다. 가라. 부모님 모시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저에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외쳐서 제가 도전을 합니다. 5월쯤 되니까 턱밑까지 차오는 거예요. 왜냐면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사업한 지. 턱밑까지 차오는데 저희 남편의 유혹이 옵니다. 야, 우리 미야자키 다 갈 수 있잖아. 우리 다 현지 여행사 있어서 맘만 먹으면 갈 수 있잖아. 굳이 이렇게 해서 꼭 가야 되겠니?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트너도 몇 명 없고 있어봤자 소비자 마인드인데 나 혼자 맨땅에 헤딩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그만둘까? 할까? 이런 찰나에 제가 미야자키를 가겠다고 우리 아이한테 부모님에게 진짜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유혹을 물리치고 다시 도전합니다. 그래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다 마감해서 여행을 가는데요. 7월 달에 루비 볼륨을 하고 8월 달 다시 루비 2 루비를 해서 여행 점수 커트라인에 딱 걸려가지고 첫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게 제 미야자키 여행 첫 여행이었고 그 여행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지금까지 계속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됐고요. 돌이켜보니까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여행을 제가 딱 가고 나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내 마인드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자, 미야자키 여행을 갔습니다. 가족여행이었죠. 너무 멋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행지에서 또 둥굴레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희 큰 방에서. 그때 전부 다 결단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우리도 결단을 해야 되는데
다 다이아몬드를 결단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분위기가 다이아몬드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저희 남편하고 저랑 나가서 예, 저희도 하겠습니다. 고 다이아몬드 이랬어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고 다이아몬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로 왔는데요. 스폰서님이 이런 미팅이 있을 때마다 도전 스피치 할 때 막 내보내시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계연도 9월 시작되는 파운더스 플래티넘에서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막막하죠. 그래서 9월, 10월, 11월까지도 결정을 못했어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스폰서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박승현 리더님이 다이아몬드를 할 수 있는 이유 하나, 시스템을 잘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스템을 이해했기 때문에 박승현 리더님은 다이아몬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기로 마음먹었고 마지막 6번째 레그를 12월 달에 찾아서 제가 2월 1부 큐 다이아몬드가 들어가고 그 해에 9월 1부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2년 6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예.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여기서 여러분 힌트 하나 얻으시면 돼요. 제가 다이아몬드를 빨리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제 능력이 아니었어요. 제가 시스템을 이해했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았고 두 번째는 저희 스폰서님 말에 완벽한 예스였어요. 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업을 저희 스폰서님과 15년을 해오지만 지금도 저희 스폰서님에 대한 그 말씀 하나는 완벽한 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온 거고 만약에 제가 그때 다이아몬드가 안 됐으면 어쩌면 저도 포기했을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지금 15년 지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그때 다이아몬드가 된 2년 6개월의 아메이 사업을 한 내가 너무 어리고 그리고 너무 뭘 몰랐고 그리고 또 사람을 많이 담을 수 없는 그런 작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를 가고 나서 나에게 좀 그릇을 넓히는 시간이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단의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두 번째 느꼈던 건 뭐냐면요. 아메이 사업은 정말 그 경험과 축적된 그 연륜이 와인 숙성되는 것처럼 묻어나올 때 정말 거기에 맞는 나의 또 핀이 또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지금도 저희 팀에서 제가 제일 열심히 해요. 지금도 아메이를 한 번도 24시간 풀 아메이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저희는 2년 정도 투잡하고요. 여행사 문 닫았고요. 이 여행사도 문 닫았고요. 다이아몬드 수입으로만 지금 13년째 저희 집의 가정 경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가지죠. 하나는 정말 제가 다이아몬드 수입으로 생활이 된다는 거 하나 대단한 거죠. 두 번째 정말 제가 어떤 빚을 내서 살고 있다는 건데 보시기에 빚내 보이진 않죠. 상태 좀 괜찮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해봐요. 며칠 전에 보너스 들어왔잖아요. 정말 내가 15년 전에 알아들었던 아메이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최소한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 것 정도는 해결됐다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창업자 리치디 보스가 돌아가셨지만 저에게 이런 기회를 줬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그 보너스를 볼 때마다 왜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뉴핀을 향해서 지금 제가 달려가려고 하는 찰나에 오늘 이 스피치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오늘 회계년도 가면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제가 받고 가는 격이 돼서 사실 제가 더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자, 다이아몬드를 가면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나만 열심히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팀이 함께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저기 달려가서 있는데 돌아보면 파트너들은 여기서 막 기는 파트너, 울고 앉아있는 파트너, 조금 뛰다가 다리 다친 파트너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내 사업이잖아.
스폰서 사업 아니잖아요. 내 사업인데 왜 저러고 있지? 정말 저분은 지금 빨리 사업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분인데 왜 저러고 있지? 저분은 왜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막 가득하니까 마음이 막 상하는 거예요. 예뻐야 할 파트너가 어느새 제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 기준을 저랑 비교한 거예요.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저 같을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파트너를 저와 비교를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제 파트너 입장으로 제가 돌아가 보면 저렇게 날뛰는 스폰서를 보면 그거 따라 하겠습니까? 너무 두렵지 않아요? 저 스폰서는 나를 따라하고 막 돌격하는데 이 소심한 스폰서 파트너는 보기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생각 안 하고 왜 못할까? 왜 안 해? 목표를 세웠으면 하는 거 아니야? 왜 트라이를 안 하는 거야? 왜 계속 저렇게 주저앉는 거야?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지나고 보니까 미안했죠. 그래서 파트너들을 닮지 못하면 떠나가잖아요. 떠나가는 파트너도 있고 또 제가 부족해서 또 떠나보낸 파트너도 있고 그런 시행착오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15년을 오면서 너무 감사한 게 시행착오를 한 제가 너무 좋은 거죠. 이 사업은 여러분도 이제 진행하시겠지만 가장 멋진 건 뭐냐면요. 시행착오를 이겨내고 그 시행착오 속에서 나를 다듬어내는 거, 깎아내는 거. 이게 굉장히 멋진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바뀐 제 모습이 된 거죠. 어떤 모습이냐면 다 사랑스러워요. 다 예뻐요. 다 예쁘고 사랑스럽고 파트너들이 하는 것마다 아, 저 파트너는 보폭이 작구나. 저 파트너는 걷네. 저 파트너는 뛰네.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해주면 돼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기간이 굉장히 저는 길게 왔는데요. 그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고 지금 돌이키면 감사한 시간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메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슴속에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나만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정말 어렵다. 왜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씀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희는 다이아몬드가 빨리 되고 나서 긴 터널을 또 지나왔잖아요. 지나오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요. 이제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요. 되게 돼 있는 거더라고요. 이 사업은 되게 만들어져 있는 플랜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 눈높이에 의해서 내가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아, 이 사업을 한번 정확한 개념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저희 팀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아메 사업을 좀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그거에 대한 파악을 시켜요. 계속. 개념 파악을 시켜요. 안 그러면 이 파트너들이요. 사업을 한다고 하셨다가도 좀 알아보다가 3개월에 그만두고 1년에 그만두고 또 하다가 또 그만두면서 그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봤거든. 안 되더라. 저는 그래서 계속 개념 파악합니다. 아메 사업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라고 그런가? 아메 사업의 원리는 뭡니까? 아메 사업의 특징은 뭐예요? 아메 사업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아메 사업은 왜 복제를 통해서 우리가 축적이 될까요? 계속 공부를 시켜요. 아메 사업의 비전은 뭐죠? 오늘 앞에 보니까 써있죠.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평범한 우리가 아메이를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평범한 누군가를 성공시킬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닐까요? 평범한 우리가 진입장벽도 낮은 스카이대 출신도 아닌 제가 어떻게 누군가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건 분명히 여기 안에 눈치채셔야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다 따라할 수 있는 무언가 있는데 그건 바로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은요. 굉장히 이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행사가 뉴핀도 계시고 다이아몬드도 계시고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후원하기 위해서 계속 팔로우를 해가지고 내가 100번을 가는 것보다 이런 장소에 여러분이 초대하셔서 그분을 앉혀놓으면
그분은 이 속에서 많은 분들을 보고 나도 모르게 후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이 얼만큼 가슴속에 감사하게 느끼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시스템은 내가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이 많은 분들을 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내 파트너를 위해서 모셔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팀워크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건데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와서 처음 뵙지만 말씀 공유 드리잖아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시행착오했던 것들을 하나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후원이 안 됐어요. 제가 말을 좀 잘했어요. 이 말을 잘한다는 게 말을 머뭇거리지 않고 사업 설명을 또박또박 잘하니까 사람들이 후원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겠다. 잘하겠네. 나는 못한다 너처럼.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맨 처음에는 그 말 들었을 때 되게 저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이 칭찬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계속 거절이었던 거를 제가 나중에 알았죠. 후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은요, 저하고는 너무 반대의 스타일이에요. 전 조금 도시적이면 저희 남편 컨트리 스타일인데요. 저희 남편은 막 친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후원이 돼가지고. 저희 남편 별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아메이 알아볼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실망감이, 그리고 부부인데도요, 이런 거 아세요? 내가 인간관계를 너무 잘못했나 보다. 이런 좌절 같은 것도 오고요. 좀 창피하고 막 이랬어요. 남편들은 막 고등학교 친구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내가 뭐가 잘못했지라는 생각을 막 돌이키게 됐는데 말을 너무 잘해. 그래서 혹시 오늘 여기 와서 내가 말을 너무 못하잖아요 라는 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쵸? 계시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 차라리 제가 말을 못했더라면 사업을 더 잘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하면 답답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요. 야 장소 어디냐, 야 비껴라, 내가 간다 이랬을 텐데 제 설명을 들은 그 누구도 미팅장을 안 오는 거죠. 야 네 얘기 들으니까 다 알겠어. 나 안 가도 될 것 같아. 그들이 아직도 안 오잖아요. 그들이 아직도 안 오고 있어. 그래서 저는 말을 잘했던 게 정말 저한테는 아킬레스건이고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 두 번째 또 제가 실수했던 건 뭐냐면요. 저는 아까 눈치껏 이제 홈미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F1이라고 하죠. 내가 직접 후원한 사람. 그 사람을 후원을 해놓고, 자, 미팅장에 조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할 줄 알고 그냥 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저는 저희 스폰서님이 부산에 계셨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미팅을 진행해 주셨어요. 매주 금요일날. 저희 스폰서님은 하루를 꼬박 비우셔야 돼요. 새마을호를 왕복 타시면 10시간 타시고요. 서울역에서 저희 집까지 1시간, 왕복 2시간, 12시간, 미팅 2시간, 14시간, 부산역에서 저희 스폰서님 집은 1시간. 그러니까 뭐 15시간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미팅 10시에 끝나고 나면 마지막 새마을호를 타고 가시면 새벽이죠. 그걸 꼬박 2년 6개월을 해주셨어요. 2년 6개월을 하시고 제가 다이아몬드가 된 거죠. 그러니 저는 스폰서님 저 부산에서 오시는데 지금처럼 KTX도 없고 꾸역꾸역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시는데 제가 초대가 안 되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미팅을 한다고 앉아있는데 저 혼자 달랑 앉아있고 저희 남편은 맥주 한 잔 마시고 끝나기 한 30분 전에 들어옵니다. 네,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이제 끝날 때쯤 안주로 이렇게 들어와서 앉고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었는데요. 저는 F1 나는 내 스스로 홈미팅을 빨리 열고 시작했기 때문에 내 F1이 잘할 거라고 믿고 그들도 시스템을 잘하겠지라고 믿었던 거. 그게 제가 두 번째 실수였어요. 그걸 너무 오래 믿었어요. 어느 날 F1을 딱 앉혀놓고 상담을 하는데 깜짝 놀랐죠. 아 이거 뭐지? 아니네. 하나도 안 하고 있었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마음먹은 게 있었어요. 오케이. 내가 한다. 내가 다 한다. 마음을 바꿔먹어. 내가 다 한다. F1을 믿고 있으니까 막 가슴이 타는데요. 내가 다 한다라고 마음을 바꿔먹으니까요.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뎁스, F1, F2, F3, F4, F5, F6, 7, 11까지 다 내가 한다. 다 내가 만진다. 라는 마음을 확 바꿔먹고 나니까요. 저는 너무 바빠졌죠. 바빠지고 저는 더 실력이 막 늘고요. 저는 경험치가 더 쌓이고요. 막 경험의 노하우가 생기니까요. 막 에너지가 붙고요. 탄력이 붙고요. 눈빛만 봐도요. 그분이 어떤 생각하는지 다 알아버리는 거죠. 제 실력이 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실수했던 F1에 대한 기대치를 내려놨다라는 거.
그거 기대치를 너무 제가 가졌고요. 세 번째 저의 실수는 뭐였냐면요. 너무 밖으로 뺑뺑 돌았어요. 집 근처에 사업을 해도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그냥 운전대를 잡고요. 외가고 돌았어요. 저는 후원하려고 순천에 가서 1년 반 동안도 홈미팅 해봤거든요. 순천, 전라남도 순천. 퀸도 들고요. 요리 미팅 한다고 이게 끌고 고속버스 타고 내려서 거기에도 막 인원이 모여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도 사업자 안 나왔어요. 강릉도 갔어요. 강릉도 막 또 끌고 갔어요. 열심히 다녔는데 사업자 안 나왔고요. 청주도 갔어요. 저희 남편 고향이 청주라서 청주에 가서 거기 남편 친구 학원 하는 데 가서 2년 동안 미팅했어요. 퀸하고 시스템 공부시키고 했는데 사업 안 하세요. 그리고 전주로 갔죠. 전주 갔는데 사업 안 하세요. 광주도 갔어요. 사업 안 하세요. 부산도 갔어요. 그러면 사업 안 돼야 되는 거 맞죠? 저는 시간 썼죠. 노력했죠. 그리고 제 얼마나 많은 고민하면서 했겠어요. 그런데 저희는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울산에서도 사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주에서도 사업이 되고 있고요. 광주에서도 누구누구 핑퐁, 제가 후원한 분은 아니지만 사업이 되고 있고요. 지금 캐나다 캘거리 쪽에도 불똥이 튀고요. 러시아도 불똥이 튀고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가 노력했다고 1 더하기 1, 2가 되는 사업이 아니구나. 그냥 나는 하는 거다 계속. 내 경험의 주머니에 내가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제가 꼭 저희 파트너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스케줄 관리. 저희 팀에 제가 다이어리 한번 갖고 와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다이어리 한번 봅시다. 딱 피면요, 움직이는 분의 다이어리는 빽빽해요. 움직이지 않는 다이어리는요, 하얗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은 피를 간다고 도전하는 거죠. 절대 안 돼요. 저희는 지금도 저는 미팅장에 앉으면 쓰거든요.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스케줄 관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동선을 A 갔다 B 갔다 할 수 없잖아요. A 갔을 때 움직이고 B 갔을 때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동선을 파악하면서 어떻게 이 친구가 하고 있는지를 제가 보는 거죠. 보고 상담하죠. 제가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파트너들 그렇게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는 저희 팀의 스케줄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제 다이어리 쓰는 것까지도 복제시킵니다. 단 원하는 사람만. 제 다이어리 쓰는 그걸 원하는 사람만 복제시켜서 똑같이 다이어리를 쓰게 제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어떤 시행착오를 했냐면요. 제가 다 하려고 했던 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제가 다 하려고 했던 거. 지금 돌이켜보니까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죠. 제가 봤을 때 어떤 행사를 할 때 제가 다 해야 되는 거. 제 생각처럼 빨리빨리 안 돌아가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다 했는데 그럴 때는 파트너 중에서 분명히 잘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못 믿어서 못 줬단 말이에요. 그걸 좀 맡겼더라면 제가 좀 더 제 시간을 자유롭게 쓰면서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제가 여행업을 했잖아요. 이 여행사 하면서 제가 서울에서 미국으로 어떤 단체가 20명이 캐나다, 미국 일주 여행을 하는데 그분들이 일반 관광객이 아니고요. 아주 까다로운 의사 닥터들이 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학회를 가거든요. 학회 가면은 부인하고 자녀들까지 동반해가지고 디테일한 세부 일정이 짜여지는데 거기서 미스테이크를 하게 되면 다 돈으로 물어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직업병이 있냐면요. 리컨펌하는 직업병이 있었어요. 제어하기. 그래서 그 제어하기를 계속해서 단체가 행사 끝나고 집에 딱 돌아 서울 오면 그게 이제 기본이고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어떠해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한 거죠. 아메이 사업을 할 때 계속 리컨펌을 하는 거, 리컨펌. 갔다 왔어요. 그분 어떻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파트너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안 갔거든요, 거기를. 안 갔는데 스폰서가 물어보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기억도 너무 잘해요, 저는요. 그 손빛이 어떻게 됐어요? 그분은 무슨 책을 줬어요?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계속 물어보니까 저희 파트너들이 너무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거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하면서 제가 여행사 하면서 리컨펌이 숙달돼서 했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후원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딱 알아듣고 첫 번째 제가 이분에게 얘기해야겠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집 앞동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간호일을 하고 있었고 아메이 사업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호잡을 갖고 있었고 너무 잘 나가는 분이었고 제 친구는 간호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간호일이 천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누누이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지금부터 자격증을 따놔서 남편이 60이 돼서 사업을 못하게 되면 내가 남편을 먹여 살릴 거야.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사업을 알아듣고 한 달 있다가 친구를 불러서 집에서 화이트보드를 놓고 사업 설명을 합니다. 자, 친구는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제 사업 설명을 제가 어느 정도로 열정 있게 사업 설명을 하냐면요. 막 해요. 그러면 그 친구는요. 몸이 이렇게 있지 않고요. 이렇게 와가지고요. 이러고 봐요. 그리고 제가 사업 설명이 다 끝나면요. 친구는 이러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가요. 그리고 눈이 풀려요. 그리고 난 할 일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업 설명을 다 끝나고 나면요. 친구가 가고 나면 저는 쓰러져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얼마나 에너지 쏟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에게 알렸는데 그 친구는 4년 동안 사업을 안 하다가 그 친구가 후원이 돼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는 그 친구가 됐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건요. 너무너무 아이러니컬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신기해요. 저희 아들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 아이가 23이 됐는데 아이가 4살 때 유치원을 다녔는데요. 그 유치원 옆에 병원이 있었어요. 거기 친구가 근무하고 있었고 친구는 중학교 친구기 때문에 저랑 연락이 끊겨가지고 헤어져서 못 만나고 있을 팀에 저희 아이가 그 병원에 갈 때마다 친구가 계속 예뻐했나 봐요.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줬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 웬만하면 가서 인사 좀 해라. 그 간호사가 너무 아이를 이뻐한다. 내가 미안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는요. 이게 토요일 월차 같은 거 없어요. 정말 뭘 휴가를 내고 가야 돼요. 토요일날 갔습니다. 친구는 원래 근무하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토요일날 근무를 하게 됐고 저는 그날 휴가를 내고 갔어요. 음료수 사가지고 고맙다고 하려고 갔는데 친구를 만나는 순간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서로 너 혹시 저기 무슨 중학교 제 1학년 때 미화부장이었어요. 그 친구는. 저는 오락부장이었어요. 그래서 미화부장과 오락부장이 만난 거죠. 네 아들이지? 네가 그 간호사니? 이러면서 저희는 만나게 됐어요. 그렇게 기이한 인연이 돼가지고 아들로 통해서 그 친구와 만나서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에메랄드가 돼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얘기합니다. 끄떡하면 그 이모 내가 후원했잖아 막 이런 얘기합니다. 맞잖아요. 그 제가 아무 말 안 해요. 그래서 엄카 주고 막 이럽니다. 엄카 아시죠? 엄마 카드 약자 엄카. 그래서 그렇게 후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또 후원한 친구는 이 친구는요. 아메이 사업을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용기가 없는 분이에요. 말을 못해요. 어느 정도로 말을 못하냐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에 사업한 누구입니다. 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에다 적어서 거의 1년을 연습해가지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이 친구를 후원하고 싶은데 도저히 이 친구가 움직이지 않아서 이 친구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는 그렇게 후원이 됐고 중학교 3학년 친구인데 이 친구한테 제가 한번 해보자. 너도 할 수 있어. 너 정말 할 수 있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려고 하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가서 얘기했어요. 자, 제가 코타키나발루 여행 가서 엽서를 썼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기다린다. 더 이상 머물지 말자. 근데 그 엽서가 지금도 그 집에 가면 냉장고에 딱 붙여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알았어요. 정말 노력하면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다. 저희 팀에서 가장 노력을 많이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반복을 해야 돼요. 그렇게 강의를 뭐 시키면요 절대 못해요. 쓰러져요. 그래서 반복으로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친구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 마음은 저만 알죠.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더니 에메랄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제가 보할 때 그 친구는 굉장히 배려심이 많은 친구예요. 다 퍼준 친구고 1번 제가 보는 친구 중에 이제 여러분 힌트 얻어가세요. 배려심이 많아서 그렇게 퍼준 사람.
다 주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 1번. 두 번째 친구는 너무 노력하는 친구. 말은 너무 못해. 답답해, 제가. 강의 하나 시킬 수가 없어요. 시키면 기절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정말 되겠나 했는데, 에메랄드가 돼 있고요. 이제 다이아몬드 도전하려고 해요. 세 번째 제가 또 후원한 친구는요, 정말 제가 사업 설명을 10년 전, 그러니까 15년 전에 여행사에 같이 근무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한테 할까 말까 해서 갔어요. 사업 설명을 했더니 그분 하는 말, 실장님, 내가 할게요. 실장님 한 대가 떴네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괜찮다. 쉽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후원하기 시작했는데 사업 안 합니다. 전혀. 그리고 전화도 안 받아요. 희한하다. 왜 한다고 해놓고 전화를 안 받아?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10년의 시간이 훅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여러분이 간절하고 저도 간절했어요.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분이 생각이 딱 났어요. 스쳐갔어요. 전화했어요. 바로. 그분이 굉장히 반갑게 저를 받았어요. 바로 만났어요. 만나서 사업 설명을 다시 했어요. 실장님, 이거 정말 되는 거 맞아요? 되는 거 맞다니까요. 이거 어디 가서 알아봐야 돼요. 미팅장 오늘 있어요. 같이 갑시다. 손잡고 갔습니다. 그분이 플래티움이 되고, 그분이 후원한 그분의 여동생이 있는데 그분이 플래티움이 되고, 그분의 또 아는 지인들이 플래티움이 되고. 제가 여기서 또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이 초기에 지금 뿌려놨던 씨앗들이 바로 안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시간 속에서 어디선가 영향을 받아서 저는 10년 뒤에 싹이 나서 그 랭가 굉장히 탄탄하게 내려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걷다가 생각했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이 떠올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감이라는 거 믿으세요? 영감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영감 미쳐서 그 사람 생각나면 전화 바로 하셔야 돼요. 가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또 후원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후원하면서 저희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여행사에 근무하고 싶다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육촌 동생입니다. 제가 만났죠. 여행사에 제가 취직시키겠습니까? 제가 아메사업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앉혀놓고 제가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사업 설명을 하니까 이 친구가 딱 알아듣더라고요. 29이었는데 그럼 언니 이거 어디서 들으면 돼요? 미팅장 가면 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미팅을 딱 들어보는데 29살이에요. 그때 미팅장에는 나이가 40대, 50대, 지금은 젊은 분들 많이 하시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후원했는데 다시 결혼하면서 텀이 있었고 계속 그 친구를 만나러 갔죠. 언니, 아메이사업 얘기하려면 오지 마세요. 저는 안 해요. 제품은 쓸게요. 그런데 제가 가족이기 때문에 계속 갔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가 후원이 돼서 플래티움이 되고 지금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움을 가려고 올해 기는데 목표를 크게 잡고 에메랄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 친구 후원하면서 느꼈던 거. 이 친구는요, 오바 배려예요. 오바 배려. 상대한테 절대로 나쁜 소리 들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설명도 못하고, 사업 설명도 설명을 못하고, 도대체 그 친구 하는 거 보면 정말 아메이신이 있는 거 맞아? 이럴 정도로 제가 이 친구를 버려, 말어, 고민을 너무 많이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기다림의 미학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기다려줘야겠더라고요. 이 친구의 타이밍이 있는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에 이런 큰 펑션에서 딱 뚜껑이 날아가니까요. 비전을 보면서 행동이 바뀌는 거죠. 자세가 바뀌어요. 이미지가 바뀌고 제가 그렇게 외적 이미지를 얘기했는데도 전혀 안 바뀌었는데 바뀌기 시작하고 헤어가 바뀌고 뭔가 바뀌더니 이 친구가 이제 사업을 정말 진행하는 거죠. 기간은 너무 길었는데 진짜 사업한 거는 이제 2년에서 플래티움 가고 진짜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움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미팅장을 한 10년 나오는 거, 5년 나오는 거, 3년 나오는 거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미팅을 뚜껑이 날아가서 정말 마이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1년을 하셨는지 2년을 하셨는지 3년 하셨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10년을 미팅장을 나왔는데 핀업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업한 게 아니라 아직은 뚜껑이 안 날아가신 거죠. 포기 안 하고 나오시니까 언젠가 뚜껑 날아가겠죠. 절대로 10년 됐다는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메이 사업 하면서 저희 아들 친구 엄마에게 얘기했어요. 그 엄마는요, 정말 아메이 사업 할 뿐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 자영업을 하고 계셨어요. 계속 수선하는 일을 했어요, 수선. 그래서 가보면 입술은 다 부러터 있고 먼지 속에 수선하고 있었어요. 제가 딱 가면, 언니는 어디 이렇게 갔다 와 예쁘게 하고요. 나 미팅 갔다 오죠. 언니 좋겠네요. 네, 하고 또 수선해요. 늘 머리, 얼굴에는 전혀 메이크업 없습니다. 머리 하나 딱 묶어서 끼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여자로서 좀 안 됐다. 이 친구는 좁은 공간에서 먼지 속에서 수선을 하고 있어요. 돈은 벌겠지만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바람을 좀 쐬줘야겠다라고 하고 있을 때 아메를 정했어요. 우리 바람쐬러 한번 가보자. 아메 하지 말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자. 했더니 남편이 너무너무 안 튄 거예요. 제가 이 세탁소를 딱 가잖아요. 그 유리문이에요. 제 친구를, 그분을 부르려고 이렇게 치면요. 남편이 다른 길 하다가 탁 쳐다봐요. 너무 무서워. 눈이 너무 무서워. 그래서 제가 도망갔다가 이렇게 나오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도저히 이분은 남편이 오케이를 안 하면 미팅장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극단의 이제 생각을 했죠. 남편을 후원해야겠다. 저희 남편하고 고민하다가 오케이. 밥을 하자 집에서. 정보를 들었어요. 그분들의 결혼기념일. 결혼기념일 얘기를 듣고 제가 맛있는 스테이크를 준비합니다. 저희도 퀸으로 하는 스테이크를 맛있게 준비해가지고 저희 그 식탁에다가 식탁보를 멋있게 깔고 와인을 올리고 그 다음에 케이크도 하나 올리고 그분의 결혼기념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멋있게 레스토랑처럼 제가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 봅니다. 그분한테, 여자분한테. 언니 어떡 해요? 오늘 우리 못 갈 것 같아요. 왜 못 오는데? 오늘 우리 상가집 가야 돼요. 지방 목포를 가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 저희 남편이 아니 상가집 가도 밥은 먹고 가야지 이런 얘기를 하길래 밥은 먹고 가.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 딱 들어왔습니다. 놀란 거죠. 아무도 본인들의 결혼기념일을 이렇게 축하해주는 모습은 안 봤잖아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밥을 먹었어요. 와인도 좀 따르고 얘기 나누고 밥을 잘 먹고 나서 얘기했습니다. 저기요 누구누구 아버님 아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 엄마를 아메를 시킨다기보다는 그냥 하루 종일 갇혀 있잖아요. 이분에게 그냥 바람 쐬러 가게끔 그리고 제품 정도 바꿔줄 수 있게끔 그거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그하게 한 박스 뚫어서 먹고 와인 먹고 케이크 먹었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남자분들이요? 예스 하죠 당연히요. 이러는 거죠. 제가 아메시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냥 좋아요. 일요일날 그냥 바람 쐬러 가는 거 좋습니다. 예스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시작됐고요. 파운더 스프레이 팀에 대해서 가족여행도 같이 가는 그런 우리 아이 친구 엄마 부부가 된 거죠. 저는 느꼈어요. 제가요 정말 안티 남성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저는요 근데 하나도 안 무서워요. 너무 경험을 많이 해서 남편분이 반대한다 그러면요 제가 이제 만나려고 초인종 눌러요. 저는요 어느 날 누르냐면요 느낌이 올 때 오늘 느낌 오네. 오늘 만나야겠네. 이 느낌이 와요. 영감이 와요. 그러면 제가 문자 하나 보내요. 저희 파트너한테. 나 오늘 갑니다. 그러니까 남편분 계시죠? 그러면 이제 저희 파트너 막 떨어요. 어떻게 떨려요. 정말 오셔도 괜찮겠어요? 막 이러는 거죠. 나 갑니다. 내가 다 수습밖에 걱정하지 마세요. 저 갑니다. 띵동 눌러요. 떨리죠 저도. 떨리죠. 띵동 눌렀어요. 근데 이제 다 해놨으니까 문을 열어주잖아요. 딱 들어갔어요. 그때 남편분이 얼마나 황당해요. 일요일날 제가 5시에 갔어요. 그럼 직장 다니는 분들은 얼마나 그 시간이 안락한 시간입니까? 아무도 안 반갑죠. 근데 싫어하는 아메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건 아니죠. 지금 일요일날 왜 오신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또 밀릴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알죠. 그럼 제가 갈까요, 그냥? 그랬더니, 집에 들어오셨으면 차도 한잔 하시고 가야죠. 근데 이건 아니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건 나도 알아요. 아는데 좀 들어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들어오시고요. 전 얘기 안 합니다. 아메 얘기하지 마세요. 전 제 방으로 갑니다. 탁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딱 들어가요. 식탁에 앉습니다. 저희 파트너가 떨어. 어떡해요. 저 화났어. 막 이러는 거죠. 됐고요. 들어가고요. 남편 나오라고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가 스폰서님 싸우면 어디 안 싸워요. 안 싸워도 되니까요. 자, 아무개씨 좀 나오세요. 저 한 5분만 봅시다 하고 나와요, 남편. 나오면 제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 파트너가 물을 주고 제가 뭐라고 하냐면 들어가세요. 파트너는 들어가세요. 남편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남편하고 앉았어요. 여기서 힌트 하나 더 나가요. 남성 리더님도 계시지만 남성분들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단순하고 굉장히 심플하죠. 방법이 있어요, 남성분들은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몸둘바를 모를 정도로 제가 죄송해요. 압니다. 제가 잘못한 거 아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멀쩡한데 일요일날 이 시간에 여기에 올 때 바보 아닌 이상 그냥 오겠어요? 저는 생각이 없을까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 때는 그 오는 마음이 1%가 넘었기 때문에 제가 온 겁니다. 초인종 누르기 전에 제가 20분 밖에서 고민했어요. 갈까? 들어갈까? 말까? 일단 제가 와서 오늘 뵈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컴플레인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막 컴플레인. 아메 때문에 컴플레인. 부인에 대한 컴플레인.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남성분들은 아까 얘기했죠? 심플하다고요. 다 들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어머나, 그건 아니죠. 맞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머, 화나셨겠네요. 그렇죠. 1시간 정도 들어주고 나면요. 남편이 다 토해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그때 제가 할 얘기를 하는 거죠. 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가 교주래요. 저 남편 얘기하는 게 교주 말만 듣고 남편 말은 안 듣는다고 제가 얘기합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나 여쭤볼게요.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아메이 사업 하기 전에 두 분의 관계가 무난하고 행복했는데 아메이가 들어가서 두 분 사이가 완전히 안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원래 사이가 안 좋았는데 아메이가 들어가면서 시너지가 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막 친구를 날린 거죠, 제가. 그 남편이 갑자기 이러더니 제가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원래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뭐 얘기 끝난 거죠. 네, 아무리 문제 아니잖아요. 원래 그렇게 제가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왜냐면 많은 분 봤거든요. 예, 그러셨구나. 근데 그러셨겠네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안 맞는데 결혼하셨어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 왜 결혼했는지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력할게요. 저는 이 두 가정에 아메이를 통해서 두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화목하지 않는 아메이가 들어가는 전 반대고요. 아무리 와이프가 열심히 아메이를 한다고 해도 제가 돕지 않으면 아메이 할 수 없습니다. 전 안 도와요. 왜요? 우리 창업 이념이 가족, 자유, 희망, 보상인데 가족이 맨날 싸우는데 아메이 때문에 아메이를 제가 도울 일이 없죠. 전 안 합니다. 부인이 원해도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단 두 분이 소통하셔야 돼요. 근데 소통 어렵죠? 어렵습니다. 벽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를 통해서 얘기하세요. 제가 중간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분이래요. 참 씁쓸하네요. 부부끼리 대화가 안 되고 누구 통해서 대화하려니까. 그럼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방법이요? 솔루션 하나 드릴게요. 미팅장을 미친 척하고 한 번만 오세요. 왜요? 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은 뭡니까? 그때 가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미팅을 한 번 오세요. 아메이 사업하라고 오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오세요. 그 다음번 솔루션 드릴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오는데 5분만 있다고 한 게 1시간이 넘은 거예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전 나왔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스폰서님 무슨 얘기한 거예요? 우리 남편 희죽이 좀 웃어요. 희죽이 좀 웃어요.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요. 그리고 제가 나왔는데요. 그분이 이제 미팅장에 곧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계속 관심을 줬거든요. 그분에게. 계속 문자를 주고 그분을 위하게끔 그분의 반대도 부딪히고 이스프링이 들어갔는데 물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아메이 너무 싫어서. 제가 이스프링 물병을 예쁘게 포장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톡을 보냅니다. 아무개 씨, 이스프링 물이 너무 좋은데요. 이스프링 물을 꼭 여기 담아서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물 드세요. 라고 보내고 요번에 우리 포테이토 맛있는 거 나왔죠? 그런 거 나왔을 때, 신상 나왔을 때 또 포장을 해가지고 아무개 씨 이거 저희 신상품인데 한번 드셔보고 피드백 좀 주세요. 드리는 겁니다 하고 계속 남자분들이요 처음에는 이런 거 왜 갖고 오는 거야? 막 이렇게 밀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몇 번 가니까 내 거야? 이러면서 가져가요. 너무 쉬워요. 남편분도 후원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남편분을 또 이렇게 후원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한 분은 도저히 나 이 여자하고 못 살겠다 해가지고
막 화가 이만큼 나 있는데 저희 파트너가 스폰서님한테 이제 집을 데려온 거예요. 저희 집으로. 또 띵동했어요. 문이 열렸어요. 어머 남편분 화가 너무 나 있는 거예요. 무서워요. 머리도 막 스포츠 머리인데 빨간 파카 입고 겨울에 막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니 들어오시겠어요? 그럼 이제 앉혔죠. 미팅방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또 토해내는 거예요. 와이프에 대한 불편함. 막 토해내요. 그래서 제가 다 들었죠. 아 그러시구나. 그건 아니죠. 저 멘트 너무 똑같죠. 남편분들 만나면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말 안 해요. 네, 그렇죠. 그건 아니죠. 왜 그랬을까? 그건 아니에요. 잘못됐네. 어머 세상에 얼마나 이렇게 하면 1시간 토해내면 또 그분도 됐고요. 이제 무슨 얘기 하시고 한번 해보래죠. 그럼 또 사업 설명하고. 지금은 그분도 저에게 스폰서님. 아까 그 세탁업 하면서 눈을 확 찌르봤던 그분도 스폰서님 울면서 막 저한테 스폰서님 하시고요. 최근에 또 너무 안티인 남편, 부인하고 또 싸운 남편, 그분도 해결을 해야 돼서 처방전이 있어야 돼서 제가 또 갔습니다. 영감이. 근데 그날은 너무 나 혼자 가기 두려운 거예요. 너무 강적이라서 저희 남편 보고 같이 가서 했죠. 갔습니다. 또 일요일이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일요일날 미팅이 하나 있거든요. 듣고 가니까 에너지를 받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띵동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화도 이만큼 났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전 저희 남편을 같이 간 이유가 뭡니까? 워밍업 좀 하라고 제가 데려갔을 거 아닙니까? 저희 남편은 포도만 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쪽쪽 빨아. 배도 먹어, 포도 먹어. 말을 꺼내야 되는데 남편은 화가 이만큼 났어요. 막 이러고 인사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저희 파트너한테 잘 좀 비켜주시겠어요? 그래고 나갔어요, 파트너는. 저희 셋이 앉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남편은 포도만 쪽쪽 빨아먹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눈치 보고 있고 내가 우리 남편을 왜 데리고 왔을까 시작해가지고 괜히 혼자 올 걸 막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저는 너무 간절했거든요. 지금 이 친구한테는 이 남편의 도움이 필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말을 꺼내는데 남편이 암자도 얘기하지 말래요. 그냥 포도 드시고 이따 가시래요. 저 암이 듣고 싶지 않아요. 화가 나 있어요. 그러더니 또 컴플레인을 또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 거의 1시간 반 동안 쉼 없이 막 짜증을 내가면서. 하고 제가 이분은 안 되겠네. 이거 어떡하지? 그냥 우선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나올까? 이러고 있는데 남편이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거든요. 건축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포도도 다 먹었고 저희 남편 이제 더 먹을 게 없어요. 왔다 갔다 하길래 안 되겠다 이제 말을 이제 해야지 하고 제가 종이를 펴가지고 제가 남편한테 보너스를 설명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싫어하는 와이프가 하는 1년 비즈니스의 볼륨을 얘기하겠다 해서 제가 볼륨을 쫙 풀어줬어요. 그분은 굉장히 꼼꼼하고 섬세하고 건축일을 하기 때문에 디테일한 데이터를 원하는 거죠. 데이터. 그래서 제가 딱 풀었어요. 자, 9월부터 이렇게 했을 때 1년 연봉 매달 받는 금액 얼마, 보너스 얼마, 연말 보너스 얼마 해서 얼마입니다. 자, 와이프가 하는 보너스 지금 한 4,500만 원 정도 볼륨을 갖는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자원도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때 한계점입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남편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자, 보시고 이 4,500에서 5,000 정도 되려면 이 볼륨이 밖에서 새해 전 얼마 정도 됩니까? 한 7,000 된대요. 그러면 7,000 정도 연봉 받으려면 일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대요. 와이프가 그 일하는 거예요. 남편 수입에 추가 소고도 그 소도 걸 건데 도와주셔야 돼요. 못해요. 아무개씩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온 이유는 도와달라는 뜻으로 오게 말씀드린 거예요.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사업을 키워야 되는데 도와주셔야 돼요. 남편들은 뭐라고 했죠? simple, 간단. 도와주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그 말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이 싹 펴요. 자기 자리를 마련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다고요? 연봉이 막 이러면서 얘기가 너무 잘 풀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할 때는 웃으면서 저희 나오는 차에까지 와서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그 남편분을 후원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스폰서님, 제가 들을 수 있는 영상이나 음원을 좀 보내주세요. 들어보겠습니다. 그 제가 또 느낀 거예요. 다 인정받고 그런 걸 원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로 여러분에게 딱 몇 가지만 키포인트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잘하고 싶어요. 분명히 여러분 잘하고 싶을 거고요. 저도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느꼈던 15년 동안에 잘할 수 있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스폰서님의 경험을 공유하시면 돼요. 1번, 스폰서와 밀착하는 거가 가장 중요해요. 저는 스폰서와 밀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가 여러분이 성공을 빨리 하는 지름길입니다. 밀착하세요. 어떠한 일을 방문하고 스폰서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 안 돼요.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 안 됩니다. 밀착하시고 그대로 수긍하시는 거. 두 번째, 미팅장을 사수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려워져요. 저희 파트너들도 늘 얘기하는데 미팅장에는요 내 비즈니스를 위한 거죠. 일찍 와서 앞에 삼선 안에 앉아야 되는 그 마음가짐이 셀프 리더의 마음가짐이거든요. 그거 사수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폰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스폰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스폰서 단점이 있거든요. 저도 단점 많아요. 스폰서의 단점을 보지 마세요. 한도 없습니다. 그냥 스폰서의 단점이 보이면 여러분은 메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파트너도 여러분의 단점을 채워줄 거예요. 이건 윈윈 비즈니스잖아요. 스폰서의 단점 보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 지켜주는 스폰서이기 때문에 감사함을 느끼시고요. 제가 두서없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분이 하나씩만 힌트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아메이 사업은 되는 일이에요. 이미 검증이 끝난 일이에요. 여러분이 고민할 일은 아닙니다. 되는 일인데 여러분은 좋은 팀에 좋은 그룹에서 여러분이 모여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단 이 사업은 스폰서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파트너 사업이 아니에요. 이 사업은 온전히 마이 비즈니스 내 겁니다. 자식에게 상속할 수 있는 내 비즈니스예요. 내 비즈니스를 여러분이 열심히 제대로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은 내년 두바이에 가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저는 올 회계년도에 다이아몬드에 오랫동안 머물렀지만 저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향해 가고요. 또 저희 파트너의 사업을 도와서 아마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같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 함께 성공하고 함께 해내서 여행지에서 만나게 되면 그때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라고 하신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꼭 이 사업 잡고 하시고요. 기존의 사업자분들은요. 이 사업 되는 일이니까 스폰서님 꽁무니 꼭 잡으시고요. 해내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냅시다. 고! 두바이! 파이팅!